오늘 영상 꼭 보시고요.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다이어트에 100%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꼭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숙변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숙변을 제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숙변이 생기지 않는 식습관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숙변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게 왜 비만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비만이 있다면 숙변은 왜 그에 비례하게 많이 있는지를 한번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보시고요.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다이어트에 100%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꼭 끝까지 보세요. 네, 이 숙변이란 무엇일까요? 장 내부에 계속 남아있는 숙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더라도 남아있는 숙변은 있을 수 있어요. 남아있는 숙변은 장 내벽에 붙어있고, 그리고 그 숙변을 남긴 채로 나머지 변이 그냥 밀어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 숙변까지 쭉 밀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 손으로 이렇게 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 내벽에 붙은 그런 숙변들은 쉽게 이렇게 밀려나지 않습니다. 붙어있고 딱딱하고 수분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변비를 겪는데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간다고 숙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 숙변이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비만을 일으키고 우리 몸에 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는지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숙변은요, 고칼로리, 그리고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 그리고 부피는 적은데 그에 비해서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음식들로 식사를 채우게 되면 대장에는 무조건 쌓이게 됩니다. 변으로 쉽게 나가지 않고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하루 이상, 이틀 이상 우리 속에 머무르면요, 발효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발효가 좋은 말이 발효지 안 좋은 음식들이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썩는 겁니다. 여러분 발효 중에서도 야채를 발효시키고 이런 것들은 식초가 되고, 과일을 발효시키면 좋은 음식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음식인 거고요. 근데 예를 들면 고기를 발효시킨 음식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음식들은 발효가 아니라 썩는 거기 때문이고, 거기에 붙은 세균들은 우리 몸에 엄청나게 안 좋은 세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상, 이틀 이상 소화가 안 된 식품들, 우리 속에 남은 숙변들은요,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안 좋은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면 결국엔 대장에 이렇게 이제 막 쌓이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음식을 섞어놓고 하루만 지나면 무슨 냄새가 나죠? 악취가 나죠. 바로 발효되고 부패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숙변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며칠, 몇 주 혹은 몇 개월씩이나 장 내벽에 노폐물로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장 내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는 이 음식들을 굉장히 자주 오랫동안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숙변들은 엄청나게 몸에 해로운 미생물은 증가시키고 우리 몸에 이로운 미생물은 저하시킵니다. 그럴수록 장내 환경이 더 안 좋아지겠죠?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요, 이제 입부터 이제 많은 소화기관을 거쳐서 항문까지, 이 모든 관들과 이제 기관들은 하나의 면역 체계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시청해 보세요. 입으로부터 항문에까지 가는 여정 자체가 우리 몸에 있어서는 엄청난 면역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들어온 음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검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수를 하고 소독하고 살균 작용을 해서 우리의 영양분으로 전환을 하고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안 좋은 것들은 배출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게 독소인 성분이 너무 많으면 이 면역 체계 자체가 항복을 해버립니다. 나 이제 일 안 해, 이거 못해, 이렇게 돼버려요.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일단 숙변이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가장 큰 방위군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가장 큰 방위군은 소화체계이고 이것은 면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의 특징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고칼로리, 고지방, 식이섬유가 없고 부피가 낮은 것,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대부분 초가공 식품들 그리고 동물성 식품들에 해당이 됩니다.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칼로리는 되게 높고 부피는 작고 식이섬유가 거의 없는 거,
뭘까요? 답은 몇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음식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섭취를 하는 것이죠. 그 음식들이 단순히 칼로리만 높아서 우리 몸에 지방으로 저장된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오늘 이 숙변이 쌓이면 왜 지방이 찌는지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선은 우리 입에서부터 이러한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음식들은 이불을 통해서 들어와도 우리 식욕의 해소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피가 너무 작기 때문이죠. 부피는 작은데 식이섬유는 낮고,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소화가 잘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화가 하루 이틀만 지나도 부패합니다. 부패해서 우리 속에서 썩고 발효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가 많이 차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미 우리 속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율 자체가 너무 적어지면 우리 세포 자체는 기근에 처해서 식욕을 계속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계속 들어가요. 왜냐면 일단 부피가 작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세포들로 에너지가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기근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몸은 계속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은 숙변을 만든다 그랬죠. 이 숙변들은 독소를 계속 배출합니다. 썩는 거예요. 36.5도 이상에서 계속 발효되고 썩으면 이 대장 내에 독소가 가득 차겠죠. 그래서 뭐 방귀로도 나오고 악취가 나는 똥으로도 나오는데, 이제 대부분 거의 이제 이 끝부분에 이제 숙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비집고 나와가지고 막 이만한 똥들을 막 싸긴 하는데 대부분 변비입니다. 변비예요. 여기 이제 대부분 여기가 이제 배출구인데 이 끝부분이 이렇게 막혀 있다 보니까 이 독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뭐 방구로도 이제 못 나온다 치면은 독소들과 이 안 좋은 물질들이 우리 몸속으로 이렇게 침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장 내벽을 통해서 혈액으로 침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로 막 역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소들이 혈류를 타고 우리의 세포들한테 전달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각 기관들이 있죠. 간도 있고 췌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중요한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로 들어가서 이런 기관들을 괴롭혀버리면은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워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심장, 뇌 이런 데로 독소가 흘러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어디로 얘를 저장할까요? 이 독소들을. 그리고 이 독소들은 어떤 걸로 구성이 돼 있죠? 고칼로리에다가 부피가 낮은 것, 주로 고지방 식품들이나 고단백, 그런 식품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썩게끔 한번 놔둬보세요. 그러면 정말 악취와 엄청난 독소를 내뿜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장내에서 썩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방으로도 가고, 이 수많은 독소들이 가장 안전한 저장처인 지방세포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전환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보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런 음식들을 끊을 수가 없어서 막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저장소를 늘려야 되겠죠. 더 늘립니다. 벌써 이제 우리 몸이 어떻게 됐죠? 부피가 커졌죠. 이렇게 살이 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소들을 다 어디다 배출할까요? 피부로도 배출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드름이 많아지고 땀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림프절은 고장나서 몸은 계속 붓고요. 우리 신장 기능도 안 좋아져서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초고도 비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각 분비샘들도 고장이 나고 우리 편도도 고장이 되고, 편도가 자주 부으시는 분들도 몸에 좀 독소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전체적인 면역이 약해져서 감기에도 잘 걸리고요. 감기 걸리면 가래도 많이 나오고 콧물도 많이 나오죠. 그 기관을 통해서 또 독소를 뿜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감기가 면역이 약해져서 걸린 거기도 하지만, 몸에 이렇게 독소가 가득 차면 일부러 몸의 면역을 떨어뜨려서 감기에 걸리게 함으로 많은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게끔 한다. 땀도 많이 나고 열을 막 내므로써.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독소가 가득 차서 우리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생존 반응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이 숙변을 해결해 주려면 단순히 단기간에 해결한다고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식습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반대로 하시면 돼요. 고칼로리가 아니라 적당한 칼로리, 식이섬유가 거의 없는 음식이라 그랬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그리고 부피가 큰 음식. 뭘까요? 대부분 탄수화물 음식이고요. 통곡물, 과일, 야채의 음식들입니다. 그 세 가지를 배부르게 드시면요, 일단 얘가 해결됩니다. 근데 배부르게 먹으니까 당장의 체중 감소 효과는 엄청 빠르진 않겠죠. 그럼에도
체중 감소 효과가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워낙 과체중이셨던 분들은 그렇게 깨끗하게 통곡물과 과일과 야채를 좀 배부르게 드시면은 장내 환경이 바뀝니다. 그 친구들은 좋은 미생물의 먹이가 돼요. 좋은 미생물들은 여기서 먹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미생물 군집을 만들어요. 좋은 미생물들. 그래서 걔네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걔네들이 번식할수록 좋은 음식들을 여기서 또 막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먹는 거예요. 식이섬유가 얘네들을 다 밀어내는 효과도 있지만 좋은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얘네 군집을 만들어버리면 얘네들이 또 엄청나게 여기서 그 칼로리가 될 수 있는 음식들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 음식물 처리기 보셨죠?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 음식을 넣어놓으면 하루 만에 이 미생물들이 얘를 분해를 해버려요. 미생물 군집이 여기에 가득 많이 차 있으면 분해를 잘하겠죠. 근데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은 좋은 미생물 군집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걔네가 대사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대사 활동을 도와주는 요소 중 하나. 그리고 중요한 점이 숙변이 많아버리면 이 여기에 쌓여있는 독소들이 장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강구책이 있어요. 몸에서 독소들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장 내벽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거 자체가 인체의 저는 생존 반응 같아요. 우리 인체가 살려고 독소들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장 내벽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 장 내벽에 염증이 생기고 용종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이 용종이 대장암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대부분의 원인은 이 식습관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 마무리 결론을 지어드릴게요. 소화관 내에서 짧게는 8시간, 10시간, 길게는 하루 이틀만 머무를 수 있는 음식군을 먹어라. 이게 요점입니다. 그런 음식군을 선택할 수 없다면 하루 이틀 만에 소화되도록 소식해라. 많이 먹을수록 소화가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음식은 이 음식 특성상 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음식이에요. 부피가 작잖아요. 일단 부피가 작으면 우리 위가 차는 속도가 되게 늦어요. 부피가 작고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그 식욕 호르몬이 시상하부에 전달이 안 됩니다. 부피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부피도 작고 칼로리가 높은데 많이 먹어버리면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우리가 섭취하게 되겠어요. 근데 얘네들 특징이 또 많이 먹었는데도 소화도 느리고 속에서 부패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몸에서 가장 안전한 저장소인 독소 저장소와 노폐물 저장소를 넓히고 얘네들이 너무 오랫동안 소화기관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은 지방으로 축적된 요소를 너무 많이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얘 반대로만 드시면요, 쟤네들은 단 하루만 해도 모든 거를 소화시킵니다. 빠르게 소화시킨다는 것과 빠르게 흡수되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빠르게 흡수가 돼야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미생물을 늘려줘서 얘네들이 또 많이 먹어치운다고 그랬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칼로리의 기준으로, 탄수화물의 기준으로, 근손실의 기준으로 섭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새 이 숙변, 변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지방 다이어트 같은 것들이 너무 유행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말 짧은 기간 무엇을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실행할 수는 있는데요. 그거를 다이어트에 적용을 시켜버리면 제대로 된 지식 가지고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변비, 그리고 악취, 땀냄새, 여드름 이런 걸로 부작용으로 고생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게 절대 엄청나게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조금 장기적인 다이어트를 실행하는 데에는 조금 많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 이틀 만에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기준으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다이어트를 떠나서. 근데 다이어트 할 때는 더 무조건이죠. 속에서 일단 독소를 안 만들어야 되니까. 네, 오늘 숙변이 어떻게 다이어트에 영향을 미치는지,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았고요. 조금 이 정도면 전 자세한 설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의 식습관을 바꾸는데 단순 칼로리 계산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생긴다는 거, 그러면은 좀 더 실천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자세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